정신병을 앓고 있는 강력 범죄자들을 수감한 하와이 주립정신병원에 휴렌 박사가 임상심리학자로 들어옵니다. 원래 이곳은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 직원들 사이의 불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복도를 지나갈 때 뒤에서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벽에 등을 붙이고 다녀야 했을 만큼 긴장감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휴렌 박사가 나타나고 몇 달 뒤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물 투여, 수갑이나 족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졌고 수감자와 직원들 모두 활기를 띠며 운동 등의 여가 활동을 하고 일손이 남아돌아 점점 쾌적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환자들은 상태가 호전되어 하나둘씩 퇴원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둘밖에 남지 않았고 하와이주는 병원 문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휴렌 박사는 환자를 진찰도 검사도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오포노포노라는 이상한 요법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시크릿의 저자 중 한 명인 조 비테일이 하와이의 정신병동 전체를 치유한 주술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인공 휴렌 박사를 만나 비밀을 탐구해가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계기로 휴렌 박사와 하와이의 치유법 호오포노포노는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먼저 호오포노포노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호오는 원인이라는 뜻이며 여기서 원인은 기억의 재생입니다. 포노포노는 완벽함이라는 뜻이며 여기서 완벽함은 제로의 상태, 완전히 비어 있어서 신성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오포노포노는 원인을 완벽하게 하는 기법인 것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호오포노포노는 분쟁 해결을 위해 다 같이 모여 연장자 주도로 진행하는 치유법이었는데 모르나 여사가 새롭게 창안한 현대 호오포노포노는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진행하는 치유법입니다. 휴렌 박사는 1982년에 호오포노포노를 모르나 여사로부터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휴렌 박사는 앞서 말한 대로 정신병동 전체를 치유했고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기억의 재생으로 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염된 생각이 발현된 것입니다. 오염된 생각의 예시로는 집착, 판단, 원한, 상처, 미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청소를 했어도 또 먼지가 쌓이듯이 어제 노폐물들을 모두 배출했지만 또 쌓이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해결책은 정화입니다. 정화는 오염된 생각을 중화하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먼저 자아의 네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성, 초의식, 의식,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신성은 빛으로 자주 비유됩니다. 빛이 우리 내면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지만 기억이 그 빛을 막습니다. 신성은 기억을 제로로 변환할 수 있으며 영감의 원천입니다. 초의식은 아우마쿠아라고 불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경계가 없는 나입니다. 아우마쿠아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의식은 우하네라고 불립니다. 인지하고 사고하며 계획하고 지성을 가진 나입니다. 우하네는 정화를 시작하고 우니히피리를 잘 돌봐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우니히피리라고 불립니다. 신체 기능을 관리하며 반사적인 행동과 생각을 만듭니다. 기억을 저장하며 재생하고 그것은 현실에 발현됩니다. 아우마쿠아에게 관련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화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억이 되풀이되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통, 불안, 불편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하네는 정화를 시작하고 정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니히피리는 관련된 기억에 대한 정보를 아우마쿠아에게 전달합니다. 아우마쿠아는 신성에게 그 정보를 보냅니다. 신성은 변환을 위한 에너지를 보내고 그 에너지는 아우마쿠아, 우하네, 우니히피리로 내려갑니다. 그 에너지를 만난 우니히피리의 기억들은 중화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제로의 상태가 되어 신성의 빛이 모든 자아에 스며들게 되고 이때 평화와 안정,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곧 또 새로운 기억이 재생되고 이 정화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계속해서 제로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호오포노포노의 태도와 접근법입니다. 언제나 나의 내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 밖은 그저 현상일 뿐이며 문제의 근본 원인도 치유해야 할 것도 언제나 나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대처, 생각, 관리에 집착하기 전에 정화를 해야 하며 또한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을 탓하지 않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은 1500만 비트지만 그중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15비트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억이고 무엇이 영감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가능한 판단과 평가를 자제하도록 권합니다. 다음은 언제나 늘 모든 것을 정화하라고 말합니다. 기억이든 영감이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정화합니다. 그중 몇 차례 정화 작업 이후에도 남아있는 아이디어는 행동에 옮겨도 좋다고 말합니다. 기억은 늘 새롭게 생기고 또 발견되기 때문에 정화에는 휴가도 휴식도 없으며 늘 정화를 지속해야 하고,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정화에 좋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착, 계획, 기대를 앞세워 고집하는 대신 삶이 나에게 보여주고 겪게 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감에 열린 상태가 되어 집착하던 것을 크게 뛰어넘는 훨씬 더 조화롭고 좋은 것을 저절로 얻게 될 테니 말입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소개된 정화 도구들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4가지 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입니다. 이 중에서 감사합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한 가지만 사용해도 좋습니다. 사용법은 그냥 마음속으로 되뇌이면 됩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감정 없이 휴지통 비우기를 클릭해도 파일이 비워지듯이 감정 없이 그냥 말해도 정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갈등이 있는 상대도 좋고, 벽이나 물건 등의 구체적인 사물도 좋고, 문제나 돈, 사업 등의 추상적인 대상도 좋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나의 운이 비리와 신성입니다. 간단하게 정화를 하고 싶다면 그냥 신성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되뇌어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블루솔라 워터입니다. 파란색 유리병에 물을 넣고 햇빛이나 백열등을 30분 정도 쬐어주면 됩니다. 이때 뚜껑은 금속류만 아니면 됩니다. 사용법은 보통은 마시는 용도지만 청소나 세면, 식물에 물주기 등 어떤 식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치포트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어느 날 휴렌 박사에게 떠오른 것으로 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치포트는 정화하고 지우고 지워서 제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휴렌 박사는 이 로고를 명함에도 넣고 배지로도 만들어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 비테일은 이 스티커를 눈에 띄는 모든 물건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기와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기억을 제로로 변환시키며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지구생활 안내서라는 책에서 나온 말 중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악, 조용한 산책, 아주 훌륭한 음식, 벽난로의 불빛, 은은한 촛불, 사랑하는 이와 손 맞잡기 등 무엇이 됐든 사념의 아우성을 잠재우고 존재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은 모두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상의 의미는 호오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정화 도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휴렌 박사가 제시한 것 외에 나만의 정화 도구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내면의 청소를 위한 기술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중요성, 잉여 포텐셜, 펜듈럼 등의 우리가 성공의 흐름에 올라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호오포노포노가 굉장히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시크릿을 한 단계 확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시크릿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좋은 생각, 좋은 상상을 만들어내자는 쪽으로 전개가 주로 흘러갔지만 호오포노포노는 여기서 크게 2가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무의식의 힘이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안과 우울을 외면하고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그 오염된 생각들은 여전히 무의식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쇼핑이 아니라 청소라는 것입니다. 집을 둘러보면 어느새 빈 공간 없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처럼 우리 내면도 오염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되풀이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급한 것은 쇼핑이 아닌 청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소하고 빈 공간에 빛이 들어온 것을 허용할 때, 즉 내면을 정화하고
신성이 차오르는 것을 허용할 때 우리는 쇼핑을 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던 것을 크게 뛰어넘는 훨씬 더 조화롭고 좋은 것을 저절로 얻게 될 테니 말입니다. 휴렌 박사는 나의 내면이 모든 현실을 만들며 심지어 지구 반대편의 전쟁에도 자신의 내면을 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는 심오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인과관계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언으로서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4가지 좋은 말을 되뇌고 파란 물병을 빛에 쪼여 마시라거나 이상한 스티커를 붙이면 좋다고도 말합니다. 다분히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받아들였다고 해도 어디다가 이야기하거나 권하기도 참 민망스러운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실천했을 때 찾아오는 평화와 영감,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잘 해결된 일들을 보면 쉽게 확신해버릴 수도 없지만 헛소리라고 무시해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말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아는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고 고맙게 느낍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일이니까요. 저희 아룸 카페에서 이 마인드맵 파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호오포노포노 정화 도구들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접할 때마다 게시판 글에 추가 및 수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아룸 채널의 멤버십 가입자는 2주마다 업로드되는 멤버십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을 쓰다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